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일부에서는 현역 의원의 탈당이 아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찬 속의 태풍의 가능성도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지금의 상황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현역 의원들의 탈당 여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상징성을 가진 이들의 탈당은 그 이상의 파괴력을 갖는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경우도 김대중 정부가 그 이후에 걸쳐서 호남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물의 탈당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을 둘러싼 지진, 바로 이 지진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10월 정도까지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야권을 둘러싼 이 진동은 여진이 아니라 지진이 될 것임은 거의 분명해 보인다는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윤려원액. 한국타이어가 전하는 여름 소식. 다음 중 불쾌지수가 가장 높은 건? 땡볕 더위, 짜증나는 모기, 휴갓길 차고장. 올여름 T스테이션에 오시면 타이어, 배터리, 엔진오일, 냉각수 등 10가지나 꼼꼼하게 체크해드려요. 이런 게 바로 스마트 케어. T스테이션.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일부터 해볼까요? 국가정보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국가정보원이 예.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제작 업체로부터 사들인 프로그램으로요, 한 변호사를 감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 국정원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프로그램 20개를 구입해서 18개 회사는 북한 공작원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사용을 했고 2개 회사는 국내에서 연구용으로 운영 중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일단 유출된 해킹팀의 이 내부 이메일을 보면요, 이 목표물은 한 변호사로 전문적인 기술자는 아니다라는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지난 2013년 9월 중순에 오고 간 이메일이라고 합니다. 다만 변호사의 국적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요. 역시 국정원은 자신들과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김현웅 법무장관이 어제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수사에 착수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네. 메르스 때는 좀 기회를 놓쳤어요. 네. 그러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활약을 할지 한번 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메르스하고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메르스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전부 두려움을 갖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제 제안이 있었는데 계속 좀 거절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것을 왜 받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안철수 의원은 뭐 당내 의사는 여러 명이 있지만 백신 전문가는 자신밖에 없다, 그래서 받게 됐다, 뭐 이런 설명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 아니, 물론 뭐 백신 전문가는 그럴 수 맞죠. 있죠. 네네네. 그럴 수는 있는데 의사 여러 명이 있더라도 본인이 메르스 같은 데에는 좀 몸을 던지는 모습 보였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는데. 네, 그런 지적도 있죠. 네. 예. 자, 다음번에 어떤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라고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일단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국정원의 설명을 그대로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북한이나 외국을 대상으로만 감청하더라도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국정원이 감청 설비를 도입할 때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되지만 국정원은 지난 2012년 도입 당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킹 프로그램을 심기 위해서 이른바 미끼로 사용한 그 인터넷 주소 링크 가운데요, 이 금천구 벚꽃 축제, 떡볶이 블로그 이런 것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과연 대북용이었느냐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북용은 대북용일 수 있죠. 국내에도 간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해외에서 활동하는 간첩 중에서도 다 북한 사람일 테니까 그게 우리나라랑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문병호 의원의 지적 이것이 만약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정원이 또 나름대로 얘기를 해야겠죠. 해명을 해야 될 예, 부분이죠. 네. 자, 다음 헤드라인은 어떤 겁니까? 1조 원입니다. 1조 원? 좀 액수가 크죠. 뭐가 1조 원인데? 네. 예.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예. 지난해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방산비리 수사를 통해서 1조 원에 가까운 규모의 각종 비리 사업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관련해서 전현직 군 장성 10명을 포함해서요.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하. 합수단은 이 통영함과 소해함 장비 납품 비리와 해군 정보함 사업 비리 그리고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 납품 사기 등 육해 공군을 비롯해서 이 방위사업청 전반에 걸친 각종 사업 비리를 적발한 상태입니다. 예. 일단 수사당국은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방위사업청의 미흡한 감시 감독 시스템과 폐쇄적인 군 문화 그리고 기무사 등 비리 예방기관의 기강 회의 등이 이런 비리를 고착화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네. 이것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돼요. 이게 우리 자식들 군대에 보내고 말이에요. 네. 예? 근데 군대에 보내는 이유가 국방용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보내는 건데 네. 한쪽에서는 방산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니 이거 그리고 사실 우리 자식들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국가에 관한 문제일 수 있고 안보에 관한 문제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철저히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사실상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적을 이롭게 하는 건데요. 이거 참 문제입니다. 네. 그게 근데 그 해군이 제일 많다고 그러죠. 네, 가장 많다고 합니다. 예. 그 해상 작전 헬기 도입 비리 때문에 현역 신분으로 구속된 박모 해군 소장 예. 그리고 통영함 사건에 연루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등 지금 전현직 장성만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예비역을 포함한 영관급 인사는 27명이었고 나머지는 예. 공무원과 일반인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출신별로 들여다봤더니 해군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공군이 6명, 육군이 4명이었습니다. 이번에 비리가 드러난 방위 사업 규모 모두 합쳐서 정확하게는 9,800억 원 가량인데 예. 이 가운데 해군이 8,400억 원으로 가장 컸고요. 예. 공군이 1,340억 원 그리고 육군이 45억 원 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왜 해군이 제일 많은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네. 그 질문을 했더니 예. 어떤 언론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가요. 말 그대로 한 배를 타서 그 생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정말 끈끈해졌다. 정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로요? 참. 다음 헤드라인 어떤 거예요? 네. 할 말 없음. 네. 네. 다이어트입니다. 이 포스코가 2017년까지 그룹 계열사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 경영 쇄신안을요.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포스코가 발표한 이 쇄신안에 따르면 사업 포트폴리오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 구조를 철강을 중심으로 소재,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트레이딩 등 4개 부문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현재 포스코 계열사 수는요. 지난 2014년 기준으로 47개인데요. 이것을 절반인 22개 수준으로 감축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데 예. 다만 강제적인 감원은 없을 것이라는 게 현재까지 포스코의 설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포스코 이거 참 정말 여러 가지로 이 주목을 받는데 네. 포스코가 그만큼 이 뭐라 그러나 국영 기업체는 아니지만 네. 이 어쨌든 정부의 어떤 입김이 좀 작용을 하는 곳이고 많이 또 작용했죠. 비중은 크고 근데 네. 사실은 말이에요. 그 미얀마 같은 데 가보면 포스코의 그 대우 인터내셔널 네네네. 거기에 그 미얀마 내 사업이 굉장히 크고 네. 교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포스코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그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기업이었는데 예. 뭐 최근에 검찰 수사를 비롯해서 실적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참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게요. 지금 근데 포스코 문제에 있어서 미얀마 네. 이 문제 미얀마 사태 그러니까 미얀마에 들어간 포스코 그러니까 대우 인터내셔널이죠. 인터내셔널?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어떻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 동남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감량을 하고
그죠? 그리고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을 하고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네. 근데 이제 또 사업 중에서 이렇게 잘 나가고 건전하게 나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포스코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앞으로도 기업률을 엄정하게 지키겠다. 네. 네? 그러면서 뭐 입찰 문제라든지 네. 성희롱했던 사람 이런 사람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네. 근데 원래 성희롱 한 번 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근데 네네. 그동안 그렇게 안 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예, 네. 아주 참 네. 놀랐습니다. 국민들의 성원을 많이 받아왔던 것만큼 그 부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참 안타깝습니다.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예, 지금 7시 25분 16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사고 여파를 받는 곳이 생겼는데요. 일단 한남에서 반포, 신갈에서 수원까지는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고 있고 동탄분기점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4km 구간 여파를 받습니다.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판교 부근 그리고 달래내부터 서초까지 차간 거리 좁힙니다. 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도 교통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일산에서 판교 쪽 으로 이동하는 길 계양부터 송내, 조남에서 수암터널, 다시 하기분기점에서 청계요금소까지 11km 구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는 현재 강동쪽으로 조금 더 긴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는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쭉 정체가 되고 있고 올림픽대로도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양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강서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잠실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비슷하게 밀립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라이라이리 엄마 SS의 쉬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여러분, KT 금호 렌터카가 롯데 렌터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명했네요. 별명은 그대로입니다. 오, 별명이 뭔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오, 그렇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이제 롯데 렌터카입니다. KT 금호 렌터카의 새 이름 롯데 렌터카.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핫딜 가격 비교 쿠차 EM터에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쿠차해요.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내가 죄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 이러고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 황정민, 유아인, 유혜진, 오달수. 올여름 최고의 베테랑들이 온다. 베를린 유승환 감독 2015 범죄오락 액션
베테랑 8월 5일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요. 지난 14일이었었죠. 이틀 연휴일 동안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야당에게 제안하는 이유는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지 이른바 역선택의 가능성이 줄기 때문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혁신위를 둘러싸고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분의 얘기를 꼭 한번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위원장이시자 공천혁신추진단장이시죠. 원희영 의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희영입니다. 예. 자,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네. 요즘은 덜 바쁘게 지냅니다. 그래도요. 요새 혁신위원회에서 말입니다. 제안한 안들 이렇게 보면은 원희영 의원께서 정치혁신실천위원회 맞죠? 거기에서 제안하셨던 얘기들이 많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이 구성 문제요. 이것도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 원희영 의원께서 위원장 하실 때 발표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당원 당규에 그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 지역이 생기면 해당 지역에 공천하지 않겠다. 이 방안도 이미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이제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은 이미 한 것을 또 혁신위가 할 정도로 예. 그게 참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옛날부터 예.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겸손함까지. 예. 네. 얼마나 이것을 실천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당이 변화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냐, 이게 이제 혁신의 핵심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혁신위원회가 그런 점에서 큰 방향을 잘 잡고 이렇게 실천을 핵심 과제로 놓고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겸손하십니다. 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기업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다가 정말 소리 없이 그 기업의 모든 주식을 다 포기하시고 조용히 떠나셨을 때에도 너무 겸손하시게 조용히 떠나시더니 지금도 굉장히 겸손하신데 말이에요. 네,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요. 저희 당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 당원 당규를 전면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 원칙에 의거해서 기존의 윤리위원회를 윤리심판원으로 대법원격으로 격상시키고 거기서 전권을 가지고 어떤 당의 규율과 조직원의 어떤 책임성과 도덕성을 심판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강화를 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 김상권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원회가 당 내외의 전반적인 어떤 혁신 과제를 실천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결정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 이제 혁신위원회라는 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공천 문제를 좀 공천을 바꿔가지고 이 계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는 간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자꾸 여당이 제안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아버리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최고위를 폐지하겠다, 사무총장을 폐지하겠다 이런 거보다도 오픈 프라이머리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도화하자 하는 입장은 여와 야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교수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벌써 작년부터 김문수 새누리당 혁신위원장과 또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 일을 맡으면서 큰 방향에서 합의를 본 겁니다. 법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것을 채택하는 여부는 각 정당이
그리고 또 필요한 지역에 따라서 하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새롭게 이러한 제안을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켜내지 못한 어떤 지도력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국면 전환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치 전략적으로 조금 힘들면은 자꾸 이 논쟁적 아젠다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원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요 조금 아까 그 원 위원장님께서 이 오픈 프라이머리 김문수 위원장하고도 얘기할 때 뭐 원하는 지역 이런 데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 그렇다면은 그 지역을 여야 간에 합의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구체적으로 잘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 당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절대선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결국 현역 의원한테 유리합니다. 결정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것을 정치학자들 대부분이 지적하고 그래서 3분의 2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최근의 조사도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과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그 자기가 지지하는 당의 후보자를 정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되 이를테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진성당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진보정당이거든요. 여기는 당원들이 정말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당원들이 존재하는데 일반 국민들에게 선택을 맡긴다. 이건 맞지 않거든요. 그렇고 또 우리 당 같은 경우도 새누리하고 차이가 나는 게 우리는 여성이나 청년의 정치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새로운 정치 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전략 공천을 해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전략 공천을 우리는 20% 이내에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나머지 80%에 대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새누리당과 새정치가 일치하는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동시에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고 그렇겠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거냐 하는 거는 좀 실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할 경우에는 현역 의원의 그 재공천 비율이 90%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것은 뭐 누구든 다 동의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계파를 없애겠다. 이게 이제 막 지상 명제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파 없애는 것, 현역 의원의 재공천 비율은 높아지지만 특정인의 공천에 대한 입김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파 없애는 데는 주의하면 또 이걸 나름대로 그냥 확 받아버리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쭤본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 하는 큰 원칙을 우리가 공감하고 있고 법적인 혁신위도 얘기하겠네요. 그리고 선관위가 그것을 감독해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추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위원장 때도 집중적으로 노력했던 것이 누가 당권을 잡든 간에 그 당권을 잡은 쪽에서 공천을 좌지우지한다. 밀실에서 결정하고 완전히 사적인 계파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략공천위원회도 지도부가 임의로 전략공천을 하지 못하고 하게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그에 입각해서 전략공천위원회가 이것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모든 걸 시스템화 해놨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슨 이 공천 문제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고 거기에 아주 가장 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오픈 프라이머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도 제안을 한다 이 말씀이세요? 저희도 그렇게 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혁신위도. 다만 그러니까 전략 공천을 우리 당은 유지하겠다. 새누리당은 전략 공천도 하나도 안 하겠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박준영 전남지사 탈당하던데요, 그죠?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우리 야당이 정말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원심력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호남의 경우에 오랜 우리 당의 어떤 그 독점적 구도가 유지되다 보니까 여러 정치 세력들이 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실제로 호남 지역에서의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그 입장이나 지지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진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결국은 문재인 대표 체제로 상징되는 친노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저는 그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랫동안 호남의 민심이 적극적으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해 줬는데 수권 능력을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신을 주지 못하고 현재의 기득권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것이 민심을 떠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러한 흐름 속에서 또 새로운 그런 세력을 형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자연 발생적으로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이 얼마나 스스로 제대로 혁신하느냐가 과제이고 그 혁신을 우리 내부의 국회의원들이나 당 지도부가 봐서 우리는 이만큼 혁신했다 그렇게 스스로 자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보기에 호남의 유권자들이 보기에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뀌었구나 새로운 각오로 당을 개조하는구나 이렇게 믿음을 줄 때 혁신이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지금 호남 지역의 의원들의 동요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100%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했을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호남 그리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영남 의원들은 거의 100% 다시 재공천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호남 의원들의 물갈이를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0%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세는 강하지만 그러니까 영남의 새누리, 호남의 새정치 이렇게 볼 때 당세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의원이 그 지역에서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가 더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 수도권 같은 지역은 그 현역 의원의 조직력 같은 게 또 인지도가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지만 호남 같은 경우는 워낙 당 지지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에 비추어서 현역 의원에 대한 어떤 그 평가가 인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현역에게 유리한 거는 지역 당세가 강한 데일수록 현역위원회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도식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호남 지역의 물갈이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원 의원님께서도. 물갈이는 항상 필요한 거죠. 호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 지지도가 유리한데 결국 그 후보의 경쟁력은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당 지지도에 힘입어서 선출의 어떤 이익을 누린다. 당선의 이득을 누린다. 이런 것을 바로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그 평가에 의해서 경쟁력을 따지고 경쟁력이 없는 후보는 과감하게 바꾸고 정말 시대에 요구하는 새로운 인물을 도입하는 것. 이게 정당이 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오픈 프라이머리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야말로 그 정당이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거든요. 그것을 알겠습니다. 지도부의 사적인 밀실에서의 결정에 맡겨왔던 것이 지금의 문제였는데 그것 때문에 불신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략공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전략공천을 하자. 이게 저희 당의 이 혁신안이 당헌에 반영돼 있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오늘 삼성물산하고 엘리엇의 대결, 이게 좀 오늘이 이제 주총 하루 전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오늘 뭐 결정이 난다. 뭐 오늘 정도면 분위기 대충 봐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 가능하지 않겠어요? 오늘까지, 그러니까 뚜껑 열어봐야죠. 선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예. 그 삼성은 엘리엇더러 알바키 펀드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요. 예. 엘리엇은 가치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설전 벌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다급한 쪽은 방어라는 삼성 쪽입니다. 합병에 실패하면 광고도 하대요 요새는. 예. 그 합병에 실패하면요. 예. 사실상 재추진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사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엘리엇은 상대적으로 좀 느긋하죠. 예. 삼성물산 지분을 유지하면 상당 기간 경영에 간섭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호 지분 측면에서는요, 삼성이 다소 앞서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입니다. 예. 알려진 우호 지분 확보 비율이 높은 데다 최근 상당수 소액주주 그리고 해외 투자자 지분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도 마음은 놓을 수 없죠. 그리고 합병이 무산 또는 성사돼도 사실 엘리엇이 입는 손실은 크지 않다. 이게 일반적인 관측인데 합병이 성사되면 엘리엇 지분이 이제 7.12%에서 2.1%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법에 의해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죠. 그 삼성물산 현재 1000주 이상 보유한 주주들 직접 찾아다니면서 위임장 받고 있고요. 예. 엘리엇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폴싱어 회장이 2002년도 월드컵 기간에 붉은 악마 티셔츠 입고 응원했던 사진 감성적으로 다가가고 있죠. 우리 먹튀 아니다 이거죠. 예.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참 그 옛날 사진 찾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예? 예. 13년 전 사진인데. 그렇죠. 예. 그리고 왜 지난번에 우리 최요한 평론가께서 그 면세점 선정하는 날 이 뭐 상한가 쳤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 관련주들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관세청이 지금 자체 조사에 들어간 모양이죠. 그러니까 정보가 샜나 이거죠 결국은. 그렇죠. 예. 자체 조사 들어간 거죠. 예. 제가 놀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네. 역시 4일째 상한가 거래치고 있죠. 예. 면세점 사업자 발표 전일인 9일 종가 기준으로 하나 타임월드가 6만 원이었는데 어제 17만 원이었습니다. 3배가량 됐죠. 이야. 대단하죠. 어마어마하네. 예. 더군다나 주가 가격 제한 폭이 예전에 15%였는데 이제 30%로 넓어졌잖아요. 예. 그 이후 국내 굵직그룹 계열사가 이게 연속 3일 연속으로 30% 폭등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를 7개 대기업 중에 유력 후보로 본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 발표 당일날 일찌감치 상한가 찍었을 때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선정되고 나니까 이제 말이 많은 거죠. 실제로 그날 당일날 교보증권 딱 한 곳에서 리포트를 통해서 하나가 선정되면 이익 모멘텀이 가장 크다. 요거 나온 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의혹 때문에 이제 관세청도 자체 조사 실시하게 되는데 물론 심사위원도 2박 3일 동안 외부 경리단체 합숙했고 뭐 최종 결과도 발표 직전에 쉽게 됐으니까 뭐 사전 정보 유출이 있을 수 없다. 관세청 파식되고 있지만 워낙 의혹이 크다 보니까 부랴부랴 면세점 심사 벌인 곳 그 CCTV 확보하고 조사하고 있답니다. 결과 이게 만약에 뭔가 이상하게 나온다라면 이 후폭풍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2분기에 2조, 3조 원가량의 대규모 적자를 낼 것이다. 이런 소식 때문에 시장이 충격에 빠졌더니 끝으로 간단하게 하죠. 예, 이게 숨겨진 부실이기 때문에 금융권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조선업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원가와 기술 수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들어갔던 이 부실이 이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대우조선만 영업이 크긴 했다.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아무래도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대우조선 해양에서 분식회계 한 거 아니냐 의혹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핫한 여름 식혀주는 최고의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방 구하기 힘겨워 하실 때에는 말없이 직방 깔아 드리오리다. 터치하는 곳곳마다 깔린 알짜 매물 사뿐히 눈팅하고 가시옵소서. 직방에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자. 선직방 후 방문 직방. 된다 안심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손해보험.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에 뵙죠.